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부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이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SPSS라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를 불러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이번 강의 마지막에는 불러온 데이터의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변수 이름을 바꾸고 유형은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말고 다른 창이 하나 더 뜰 거예요. 근데 그 창은 그냥 우측 하단에 있는 닫기를 누르시고 이 화면으로 바로 보시면 되세요. 자, SPS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일단 크게 데이터 보기라는 창과 변수 보기라는 창,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보기 창은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인데요. 자, 데이터 보기라는 거는 이 칸 하나하나에 응답자의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마치 엑셀과 같은 모양의 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행에는 각각의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설문지의 문항들,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아니면 사는 지역 등등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변수가 이렇게 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이 열, 1, 2, 3, 4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열은 그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첫 번째 응답한 사람은 성별이 여성이고 연령은 45살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는 1번은 여자, 2번은 남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여자 대신 1이라고 입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따가 예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 변수 보기라는 창인데요. 이 변수 보기 창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 연령, 사는 지역 등등을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창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이 첫 번째 변수 이름이 성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성별에 대한 유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 값을 표시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성별에 대한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집값이 있다면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여기 보이는 이 값은 문자가 아닌 숫자 형식으로 입력된 경우에 값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예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PSS에 대한 기본적인 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으니 저희가 그 다음에는 자료를 불러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는 크게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임의로 열의 넓이를 설정해서 불러오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주어지는 자료의 형태는 이 구분자에 의한 배열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자료도 많이 주어지니까 모든 자료의 형태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자,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란 무엇이냐? 자료가 탭, 콤마, 세미콜론 같이 어떤 특수 문자로 구분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가 성별, 근무연수, 교육연수 사이에
공백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 사이에도 이렇게 공백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혹은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도 구분제에 의한 배열 방법으로 불러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불러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번 이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데이터는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이고요. SPSS를 실행을 해주시고 자, 이 화면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불러올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불러와 주셔도 되시고요. 이게 아니라 파일, 열기, 데이터 이렇게 불러와 주셔도 되고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이 화면에 있는 이 노란 데이터 문서 열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불러오든 다 동일하니까 일단 제일 간단한 이 노란 파일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파일이 있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클릭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파일 유형을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설정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텍스트 파일로 설정을 해주고 인코딩이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야 하니 첫 월급 텍스트 파일을 설정해주고 인코딩이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 잘 불러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컴퓨터에 따라서 간혹가다 이렇게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글씨가 깨지는 이유는 자료 유형, 그 코딩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봤었죠. 첫 월급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얘가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ANSI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에는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파일 인코딩 형식을 아까 전에 저희가 열 때 클릭했었던 이 UTF-8이라고 인코딩 형식을 변경해 주신 다음에 다시 저장을 눌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첫 월급 텍스트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창이 뜰 텐데 얘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파일 유형은 텍스트 파일로 설정해 주시고 인코딩 형태는 유니코드 그리고 다시 첫 월급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면 이제 인코딩 형태가 동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창에 처음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화면에서 글자가 깨진 게 없는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데이터는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이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행에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변수 이름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가볍게 확인하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변수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첫 번째부터 변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데이터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건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자료부터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얘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시면 첫 번째 줄은 변수 이름이었고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했었죠. 데이터가 두 번째 줄부터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2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은 2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가다 방금 전처럼 이렇게 3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2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변수 사이에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시험에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쉼표로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것 말고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는 이렇게 탭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공백을 눌렀을 때, 세미콜론을 눌렀을 때, 콤마가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면서 올바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로 구분되어 있는지 다 제시를 해주니까 그것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각각 변수에 대해서 변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바꾸지 않고 일단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꾸도록 할게요. 자, 마침을 누르기 전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이상하게 불러와져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쓱 확인을 해주시고 마침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SPSS로 옮겨지게 돼요.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쉼표나 탭이나 뭐 공백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된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SPSS를 열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텍스트 파일, TV 시청과 독서 시간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야 하니까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우리가 인코딩을 그 전에 것과 다르게 이 유니코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기를 누르면 안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 먼저는 데이터 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데이터에 변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로 들어가는구나 확인해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고정 너비로 배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자, 아까 인코딩 방법이 유니코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고정 너비로 배열을 할 수가 없어요.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불러와야 하냐면 파일, 자,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요. 인코딩 방법을 로컬 인코딩이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인코딩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열기 그 다음 고정 너비로 배열 그리고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오류가 생기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이 질문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1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신
가져오시겠습니까는 모든 케이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잘 알맞게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자, 각 변수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첫 번째 열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분 삭제를 눌러서 잘못된 선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에 선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못 입력된 것이 없는지, 숫자에 걸쳐진 게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쭉 미리 보기 창을 봤을 때 이 V3라는 거는 좀 잘못 입력된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뒤로 다시 넘어가서 뭐가 잘못 입력됐을까? 여기서 얘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조금 움직여서 잘못 입력된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다음을 누르면, 자, 이렇게 데이터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잘 불러와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불러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잘못 불러와진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미리 보기 창을 쭉 내려서 뭔가 숫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경우처럼 숫자가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변수만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불러온 다음에 이 변수를 삭제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미리 보기 창에서 쭉 내려봤을 때 이 잘못된 변수에 숫자 같은 게 끼어 있다. 숫자가 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이 선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러오고 여기 있는 이 변수를, 잘못 입력된 변수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침 이렇게 누르면 이 잘못 입력된 변수가 하나 있죠. 이게 아마 이 사이에 공백이 문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 지우기 누르시면 변수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나머지를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고정 너비로 배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 방법 말고 얘는 지금 이렇게 조금씩 틈새가 있어서 우리가 선을 설정해 줄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아니라 이 공백조차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 너비 기준인데요. 자료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줄을 맞추어서 입력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는 건 맞는데요. 자료의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일단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번째 변수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코딩 가이드북을 통해서 변수가 첫 번째 변수는 변수 너비가 몇 자릿수인지, 이 국어라는 변수 이름은 총 4자릿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코딩 가이드표를 확인하고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그리고 데이터 눌러주신 후 파일 유형은 텍스트 파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텍스트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 너비로 배열을 할 거기 때문에 인코딩은 로컬 인코딩으로 바꿔주신 다음 열기 눌러주실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데이터로 들어오는구나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눌러서 고정 너비로 배열,
그리고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없습니다. 아니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 자, 1 모든 케이스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이 코딩 가이드표를 보고서는 나눠줄 거예요. 얘는 지금 창이 좀 가려져 있으니까 창을 조금 움직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성적 인코딩은 로컬 인코딩 해서 열어주시고요. 다음 변수 이름 처음에 아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코딩 가이드북을 보고 한번 구분선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성별은 변수 너비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입력을 해서 여기 현재 변수 너비가 1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학과도 한 자리 숫자만 들어가게끔 변수 너비 1, 그리고 국어는 지금 변수 너비가 4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마침표가 이것도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89.2 이렇게 해야 네 자릿수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변수 너비가 4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영어랑 수학, 과학탐구, 사회탐구, 졸업평점까지는 지금 다 네 자릿수예요. 그래서 네 자릿수에 맞춰서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 수능은 5자리 숫자니까 이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국어까지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는 영어를 74.4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변수 너비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불러오게 되면 74.4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74점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조금 드래그를 해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눈의 화면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변수 너비를 4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다음 것도 4, 그리고 그 다음 것도 4,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마지막은 어차피 제일 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만 넣고 다음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항상 데이터 미리 보기 창을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자, 변수는 총 성별 학과부터 성별 학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졸업 평점, 수능 총 9가지의 변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성별 학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졸업 평점까지는 잘 들어갔는데 수능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서 이 마지막 선 하나 때문에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 창이 뜨면 얘 눌러주시고 마지막 선을 구분 삭제를 눌러줄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총 9가지 변수로 잘 불러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컴퓨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은 버전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현재 변수 너비를 보고 구분을 지어야 하는 컴퓨터도 있을 거고요. 혹은 보이는 것에 맞게 그냥 클릭해서 해야지만 맞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유의해 주셔서 다음 눌러서 꼭 이 데이터 미리 보기 창에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 텍스트 파일과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신 다음 이렇게 마침을 눌러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데이터 불러오기를 잘못하면 이후에 분석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값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그 값과 이게 똑같이 나와 있는지,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미리 보기 창과 내가 불러온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 있는지 비교해서 확인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불러와서 시험을 틀릴 일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불러오기를 크게는 두 가지고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과 고정 너비로 배열 이렇게 두 가지고 연습은 총 세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불러와야 하는지 느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제를 사진을 잠깐 띄워봤어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은 탭이나 공백 아니면 뭐 쉼표 등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고요. 고정 너비로 배열은 탭처럼 일정한 어떤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너비를 일정하게 맞춰서 배열하는 경우가 고정 너비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 중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뜰 거고요. 그리고 고정 너비로 배열된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전에 연습했던 성적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정의란 무엇이냐? 우리가 데이터를 잘 불러왔어요. 근데 불러온 데이터가 친절하게 변수 이름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방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성적 파일처럼 변수 이름이 입력되지 않고 완전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분석을 하기 쉽도록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각각의 변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불러왔으니 우리 변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는 변수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변수 값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결측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코딩 가이드라는 이 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어떤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표에서 지금 나타낸 이걸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봅시다. 회사 만족도 텍스트 파일이래요. 그러면 SPSS 파일을 열어주셔서 파일, 열기, 데이터 눌러주시고 회사 만족도 텍스트 파일이니까 파일 유형은 텍스트 그리고 회사 만족도 누르고 열기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는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부터 데이터가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해주신 다음 눌러주시고 얘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에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 너비로 배열을 눌렀을 때 이 파일은 탭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에요 라고 텍스트 마법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시작되고 모든 케이스를 가져온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안내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탭에 체크되어 있게 해준 다음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우리가 불러온 다음에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어떤 걸 설정하지 않고 바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침. 그러면 이렇게 회사 만족도라는 텍스트 파일이 불러와졌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이디부터 이 SAT까지 회사 만족도까지 쫙 불러와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데이터 보기 창에서 데이터가 잘 불러와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는 변수 보기 창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변수를 각각 알맞게 코딩 가이드 표에 맞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우리 보면서 해볼게요. 자, 아이디는
일련 번호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변수 설명은 어디에 입력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레이블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일련 번호. 그리고 변수 값은 세 자리의 숫자 형태고요. 이 유형이 숫자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측 값은 없대요. 그러면 아이디는 숫자 유형이면서 일련 번호라는 걸 나타내는구나. 값은 따로 지정하는 게 없구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젠더는 성별을 의미한대요. 성별. 우리 이 변수 설명부터 일단 한번 쭉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젠더는 성별, 그리고 부서. 만약에 제가 입력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 느끼시면 잠깐 멈추신 다음 다 입력하시고 재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학력, 연령, 회사 경력, 군 경력, 업무 만족도, 그리고 회사 만족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각각의 이 변수 이름들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적어준 거예요. 우리 여기 이 레이블에 입력한 것들은 뭐 특수 문자가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변수 이름에는 문자나 숫자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특수 문자는 언더바를 제외한 모든 특수 문자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일단 이 레이블에 입력한 건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을 하든 안 하든 분석한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분석하는 사람이 이 변수는 업무 만족도라는 변수구나 라는 걸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용도고요. 변수 이름에는 사실 특수 문자 같은 걸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A라는 변수에 제가 괄호라는 특수 문자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변수 이름에 잘못된 문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에는 항상 언더바를 제외한 모든 특수 문자는 입력을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스페이스바, 공백도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한글이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이렇게 알파벳이 되었든 문자가 먼저 오고 숫자가 뒤로 와야지 이 변수 이름에 숫자가 먼저 오고 문자가 이렇게 오는 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조금 제한이 많죠. 변수 이름은 입력할 수 있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보통 변수 이름은 간단하게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레이블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레이블에는 뭐 어떤 특수 문자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스페이스바나 뭐 숫자가 먼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변수 이름이 이렇게 좀 A1, A2, A3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좀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실수하지 않게끔 꼭 그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다 적어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레이블을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옆에 변수 값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는 이 값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아이디는 단순히 일련 번호고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따로 설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젠더, 이 성별 같은 경우에는 자, 성별은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라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1은 남자고 2는 여자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보기에는 편한데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걸 한눈에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시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빈도 분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별이라는 변수를 빈도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값은 이렇게 떠요.
1은 빈도가 171이고 2는 빈도가 129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각각의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에다가 1번이란 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2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써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1이라는 건 남자를 의미하는 거고, 자, 남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할게요. 2는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에 1은 남자, 2는 여자가 들어가게 되고,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동일하게 다시 해보면 아까는 1과 2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값에 대한 해석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할 확률도 확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꼼꼼하게 입력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서와 학력도 여기에 쭉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서는 총 하나, 둘, 셋, 4개니까 먼저 4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요. 1은 1, 2, 3, 4, 1부터 4까지의 값이 있고 1은 영업부, 2는 생산부, 3은 경영부, 4는 관리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드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입력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해주세요. 학력도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네요. 4개를 입력해주고 1, 2, 3, 4까지 입력한 다음,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회색 칸으로 되어 있으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야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졸 이하. 근데 이걸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F2를 눌러주시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 4졸. 그 다음에 엔터. 만약에 수정을 할 때도 F2를 누르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거든요. 엔터 누르고 F2 눌러서 대졸, 그리고 다시 또 F2 눌러서 대학원졸. 제가 지금 조금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조금 나는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자, AG, WYR 그리고 MYR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2자리 숫자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이렇게 각각의 값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이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명목형 척도처럼 숫자가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경우만 이 값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PAR, 인사만족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족도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일단 3, 4, 5, 6, 7 이렇게 7개의 값을 만들어 주고요. 1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블도 매우 불만, 1번은 매우 불만이라고 써있네요. 매우 불만, 그리고 다소 불만, 3번은 약간 불만, 4번은 보통, 5번은 약간 만족, 6번은 다소 만족, 7번은 매우 만족.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인사 만족도, 급여 만족도, 업무 만족도, 회사 만족도 이게 모두 다 동일하게 1번 매우 불만부터 7번 매우 만족까지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입력을 해줘도 괜찮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좀 활용할 거예요.
우리가 인사만족도에 입력한 이 값에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할 곳을 쭉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하나하나 다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아마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 값도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결치 값은 뭐냐면 무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좀 원래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좀 잘못 입력된 값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평균을 구할 때 1부터 5까지의 숫자로 평균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999 이런 잘못된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게 평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는 값처럼 처리를 한다. 이렇게 결치값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결치값은 변수 보기 창에 값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결치값이라고 있을 거예요. id부터 edu, 학력까지는 결치값이 없는데 ag, wyr, myr은 99라는 숫자는 다 결치값 처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age부터 일단 결치값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242형 결치값에 99를 눌러줄게요. 99라고 입력된 것은 모두 다 없는 값처럼 처리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결치값에 99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 경력과 군 경력에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얘를 복사하시고 쭉 드래그 우클릭 하신 다음 붙여넣기 해서 한 번에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인사 만족도부터 회사 만족도는 결치값이 9래요. 얘도 242형 결치값으로 9를 입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드래그하고 붙여넣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한 번에 쉽게 결치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코딩 가이드표를 보고 입력하는 것까지가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후에 분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데이터를 잘못 불러오거나 아니면 값을 설정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거나 결치값 설정을 안 했다거나 하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값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주의하시고 항상 시험을 시작할 때 데이터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 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올바르게 불러와서 내가 잘 불러와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코딩 가이드표에 맞게 변수 설정을 다 해주신 다음 항상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분석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해주시는 이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 파일을 저장 눌러줄게요. 시험에서는 기본으로 주어진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나 다른 형태의 엑셀의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은 좀 알아보기 쉽게 회사 만족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변수 정의 가볍게 한번 보고 우리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 정의는 우리 이미 이전에 필답형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자, 명목척도, 순위척도, 구간척도, 비율척도 얘네들이 정말 만약에 혹시 좀 나는 이게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분석들은 다 이 척도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각각의 척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명목척도라는 것은 숫자의 크기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게 여자가 2번이니까 남자보다 숫자가 커서 여자가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는 단순히 어떤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는 명목척도라고 해요. 이걸 범주척도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위척도, 얘는 서열척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숫자 크기의 의미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선호하는 브랜드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삼성, LG, 그리고 애플 이렇게 나는 삼성이 제일 좋아. 그래서 1순위로 삼성을 줬어요. 근데 나는 LG나 애플은 그냥 뭐 고만고만한데 그나마 조금 고르자면 LG야 라고 했을 때 1과 2의 갭은 정말 큰데 2와 3은 아주 좁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이 순위의 의미는 있어요. 이런 것처럼 숫자 크기의 의미는 있지만 그 간격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위척도, 서열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간척도는 뭐냐면 얘는 등간척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은 매우 불만, 2번은 불만, 3번은 만족, 4번은 매우 만족. 자, 이렇게 숫자 크기의 의미도 있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이 숫자 사이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경우, 이럴 때는 등간척도, 구간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숫자 크기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간격이 동일한 경우, 예를 들면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0점이 없어요. 그래서 온도나 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간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율척도는 비례척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이냐? 아예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값이 없죠. 그럴 때는 숫자 크기가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 판매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 크기에 의미가 있어요. 1, 2, 3, 4. 숫자가 높아질수록 판매량이 많죠. 그리고 이 숫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하나를 팔고 두 개를 팔고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이렇게 숫자 간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율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명목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간격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위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는 있지만 간격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간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있고 간격이 동일하지만 얘는 절대 0점이 없어요. 절대 0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율척도, 비례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도 있고 간격도 동일하고 절대 0점도 존재하는 게 비율척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명목척도, 순위척도, 구간척도, 비율척도를 명확하게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들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 독립티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상관 분석이라든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석할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꼭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 강의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1강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